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자정을 넘겨갖고 지금 밤 12시를 넘겨갖고 1시 반 약간 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 토요일,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자정을 넘겨갖고 1시 반. 오늘도 뭐 집안일이 좀 처리할 일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볼 좀 보다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냥 내일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썸네일에도 올려놨는데 뜨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뜨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또 뜨는 사람이 있으면 또 지는 사람이 있겠죠. 우선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최근에 어떤 주목받는 정치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리고 주제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6개월 다 돼가는데 12월 3일이 되면 이제 취임 6개월이 되죠. 딱 6개월 채웠는데 다 됐습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한 3일 남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청구 부처의 방문이 있습니다. 첫 방문이 어디냐?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을 방문하셨어요. 국가정보원. 옛날에 중앙정보부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하셔갖고 그 직원들 격려하시고 또 치하도 하고 수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과거에 어떤 어두운 역사도 있다. 그런 어두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걸 고치고 성찰의 기회를 삼고 청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최근에 어떤 캄보디아의 어떤 우리 국민의 인재 살태 그런 데서도 국정원의 활약이 대단했고 그런 걸 또 취하하고 특히 또 이제 국내 어떤 마약 조직에 대한 어떤 각별한 단속을 요한다. 특별히 또 당부를 하시더라고 마약 단속에 대해서. 근데 국정원의 원인이 이제 정보는 국력이다. 그런 원인이 있는 모양인데, 그 말이 맞죠? 정보는 국력이죠. 이 정보와 사회에서 정보에 뒤처지면은 뭐 엄청난 국가적으로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건데 정보가 완전 국력인데 국정원이 바로 서면은 대한민국이 강해진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국정원이 강해야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강해진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래 어쨌든 이래 국정원을 다른 부처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방문하신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나름대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전 국정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누굽니까? 조태영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된 상태고 윤석열 내란 연루 혐의로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 어떤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점에서 또 사기 진작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경들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일부 이제 잘못된 국정원의 어떤 간부들이나 그런 어떤 직원들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었다. 정치 중립을 어기고 어떤 뭐 과거에 어떤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간첩을 조작한다든지 여러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정치 중립을 어기고.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은 신뢰하고 있다. 그 역량도 인정하고 있다. 어떤 믿음을 표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또 간단한 뉴스는 뭐냐면은 참 이번에 우리나라에 경사 터졌죠. 뭡니까? 그 4차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됐잖아요. 며칠 전에.
이것도 참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빨이 좋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취임 어떤 재임 시절에 이런 경사손이 생기기 때문에 참 어떤 국원이 우리나라 국원이 참 융숭하는 어떤 신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의 어떤 시대에 이런 완전한 성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축하드린다. 근데 이게 이제 최초의 민간 기업이 하는 최초의 이제 인공위성 개발이 있는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어떤 민간 기업이 주도한 그 위성인데 성공을 했다. 완전한 성공을 이뤘다. 뭐 큐브 위성을 뭐 13개인가 발사시켜서 안착을 시키는 것도 성공하고 참 대단한 성공을 이뤘더라고요.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아, 지금 대한민국 이제 우주 개발에서도 이제 강국으로 이제 올라서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인공위성의 어떤 우주 개발을 위한 주목적인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이제 우주 개발 시대를 열겠다. 그런 목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건데 지금 인공위성이 없으면 안 되죠.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위성이 없으면은 완전히 뭐 월수부 되는 거죠. 모든 게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군사적 목적도 있다. 그 숨어있는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그런 걸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이게 일종의 어떤 군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 이건 ICBM이다. 대륙간 탄도탄하고 똑같아. 그 원리는 똑같아. 그 위성 앞에 탄도만 달면은 뭐는 바로 대륙간 탄도탄 ICBM이다. 거기 이제 이게 성공했으니까 결국 ICBM과도 성공된 거죠. 군사적 목적을 볼 때는. 얼마든지 그 각도만 바로 바꿔보면은 뭐 대륙까지 날아가는 거죠. 지구의 어떤 대륙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거죠.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어떤 강대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이게 얼마 전에 그 에이펙 때 트럼프가 방문해갖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요청해갖고 핵추진 잠수함의 승인을 요구받았잖아요. 승인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핵추진 잠수함 개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갖고 이것도 그 핵추진 잠수함도 참 전략무기인데 대단한 전략무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인공위성 우주에 또 인공위성이 성공함으로써 ICBM도 대한민국이 ICBM도 어떤 보유고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기틀을 마련한 거죠. 진짜 완전 진짜 세계의 군사왕국, 군사 대국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누가 좀 주목받는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 이재용 삼성회장의 아들이 어저께입니까? 나래깨겠네요. 하루 지났으니까. 그 인간식이 있었어, 인간식이. 해군 소유로 인간식이 있었는데, 전 언론에 도배되었더라고. 그 뉴스가 막, 얼마나 어떤 주목을 받아, 그 뉴스가. 방송, 신문, 주요 뉴스가 올랐어, 이게. 그럴만 하죠.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뉴스거든요, 이게. 삼성과의 장남인데, 성명이 이제 이지호라는 청년이죠.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해군 소유로 인간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 축하하러 어떤, 친가는 이제 삼성이고, 또 외가는 또, 무슨 그룹입니까? 대상 그룹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고모 다 출동했더라고. 재벌가 이거 축하하기 위해서. 홍라이, 임세령, 이서연, 할머니, 엄마, 고모 다 출동했더라고. 축하한다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삼성 이정회장 참석했고 당연히 아들이 이제 그 계급장도 달아주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조라는 그 젊은 청년인데 이 사실상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한국 군대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출생이다. 미국 출생이고 복수 국적자. 그냥 미국 시민권도 있고 우리나라 국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군대 안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갖고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나라의 국군에 입대를 한 겁니다. 자진해서 안 갈 수 있는 군대 안 가도 되는 건데. 그래 이번 9월달에 이제 입대를 해갖고 그 이제 그 진해에서 뭐 응? 그 해군 학사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했더라고. 10월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해군소에 인간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통역장로로 이제 어떤 임무를 받아갖고 일을 하는데 자기 어떤 재능을 이제 이어받아갖고 영어에 이제 능통하겠죠. 미국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어떤 통역장교 인간의 그 역할을 하고 임무를 하고 있고 하고 앞으로 하게 되고 통역장교로. 군생활을 제법 오래 하더라고요. 39개월 동안 39개월을 하게 됐어요. 39개월. 그건 3년이 넘죠. 예. 그건 3년 3개월입니까? 그 정도의 군생활을 해야 돼 앞으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득권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그 지배층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군대 면탈하잖아요. 군대 기피하고 회피하고 합법적으로 수단을 써갖고 무슨 얄라군이 병을 만들어갖고 군대를 안 가는 그런 게 횡행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소위 기득권층에서는. 그래서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다. 서구 사회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없다. 그냥 비판을 많이 받잖아. 자기 어떤 권력은 누리면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 의무는 저버리고, 응? 그래갖고 큰 소리 치고 사회를 떵떵거리고 일반 국민들은 개들이 치워하고 자기들은 자기 역할을 전혀 안 하면서, 응?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세태인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삼성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최고 재벌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또 아들이 장남이 응?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 입대했다? 그거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쇼 아니에요. 쇼가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게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든 어떤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이전하는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권적인 도덕적 대의, 윤리적인 대의 그런 세태인데 이런 걸 자기가 진짜 모범적인 행동을 한 거죠. 솔선수범을 한 거죠. 우리 칭찬해줘야 돼 이거는. 재벌이라도 이런 어떤 재벌이라면 우리가 이런 거는 칭찬해줘야 된다. 물론 재벌의 문제점도 많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칭찬해줘야 된다. 잘하고 있다. 잘한 거다. 그 이런 거 볼 때 국힘, 특히 국민의힘 무리들이 주로 이런 군대 기피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합법적으로 다 빠지죠. 법에 안 걸리게 교묘하게 해갖고, 병을 만들어갖고, 뭐 세상 처음 보는 그런 병을 만들어갖고, 회피하고, 병대 기피하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또라고 전직 국무총리 한교안, 또 예를 들면 또 요즘 그 현직 그 국회의원 있잖아. 주진우. 그런 애들 처음부터 군대 안 갔잖아요. 전부 다 멀쩡해. 건강한 사람들이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근데 그때만 아파갖고 무슨 병을 만들어갖고 군대 가고 그때만 무슨 병을 만들어갖고 합법적으로 빠지고 듣도 보도 못한 병을 만들어갖고 그게 다 그런 케이스로 병을 만들어갖고 뭐 깨병 같은 그런 걸 만들어갖고 면탈하잖아요 군대를. 근데 반성해야 돼. 이런 거 봐갖고 국힘 무리들 특히 국힘 무리들 응? 배워야 돼. 이런 자세는. 자기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새끼들도 군대 안 보내잖아, 거의 다. 어떻게 다 빠지게 만들잖아. 이런 건 진짜 배워야 돼. 특히 국힘무리들. 뭐 또 한간에는 뭐 민주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군대 안 가잖아, 안 가는 사람 많잖아 하는데 그거 경우가 다 틀리고 그는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의 정치인들은 어떤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죠. 대부분 뭐 민주화 운동 전력 때문에 못 간 거지.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국힘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좀 시끄러운 뉴스 하나 있어요. 또 민주당의 어떤 안 좋은 뉴스죠. 이게 민주당 지지율을 안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별로 안 좋은데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장경태 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가 됐어요. 이제 고소가 됐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그 장경태 의원이 젊잖아.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직 청년 정치인에 속하잖아요. 보니까 나이도 아직 젊어. 1983년생이고 42살, 2살에 아직 밖에 안 되는 젊은 정치인인데 이런 성추행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건 민주당 소속이고 그런데 참 결국 뭐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거죠. 이재명 정권에도 안 좋은 거고 따져보면은. 근데 발생한 거는 이게 뭐 어떤 성추행의 어떤 발생 연도는 작년 10월 달에 발생했는데 1년 거의 지나서 그 피해자 이제 고소인이 1년 동안 안 하다가 그냥 이번 최근에 11월 27일에 고소를 했더라고. 왜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뭐 왜 그때 당장 하지 왜 1년 넘도록 이제 와서 하느냐 하니까 뭐 무서웠다 두려웠다. 응? 그 장경태라는 그 어쨌든 그 국회의원이니까 어떤 권력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어떤 평범한 힘없는 사람이고 장경태라는 사람은 어떤 기득권 권력감도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이런 별로 좋은 뉴스도 아닌데 참 이런 말하기가 싫은데. 어쨌든 정청래가 뭐 어떤 대표니까 윤리감사날 뭐 진정으로서 지시를 했고, 본인은 어떤 장경태 의원은 완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나는 그런 게 없었다. 성추행하지 않았다. 무엇처럼 내가 차라리 고소하겠다. 법적인 조치를 제하겠다면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전혀 자기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죠. 일단 고소가 됐으니까 경찰에 수사가 들어가면은 뭐가 진실인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이런 어떤 안 좋은 뉴스에 어떤 올랐다는 그 자체가 장경태 의원한테 문제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어떤 장경태 의원 척에 공작이다, 엮여 있다, 올가미 씌었다, 어떤 함정에 빠진 거다, 공작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장경태가 그렇게 대단한 국회의원입니까? 예? 그래 어떤 민주당을 자주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명망가요? 장경태가? 국짐이나 저쪽에서 공작할 그런 대상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공작일 때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더라고. 공작의 가능성이 있다. 두고 보면 나오겠죠. 근데 장경태 의원도 술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지. 이준석이하고 친해갖고 옛날부터 좀 잘 어울리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이런 모양이더라고. 이날도 이제 자기도 장경태 의원도 술이 좀 많이 됐던 모양이더라고. 취한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것 같은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장경태 의원도 어떤 품위의 어떤 처신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런 그 비서관 그 여의도 근처에 식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가 저쪽 대부분의 저쪽 국짐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가고 비서관 그런 애들이 모인 그런 술자리에 합석이 된 모양인데 그래 이런 사고가 터진 모양인데 왜 그런 데 갑니까 스스로 누가 끌고 간 거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발로 스스로 간 거잖아 거기에. 그러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직접 있더라고.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국회의원들 위원장이야. 지역위원장이야 서울지역.
중요한 것들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런 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술도 좀 절제하고 술을 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가든지. 장애 대원도 좀 행동에 좀 조심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 이게 장애 대원이 좀 정청래하고도 친한 사이잖아. 정청래 어떤 가방 못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 어쨌든 뭐 자기는 부인하니까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 김민석 물론 국회의원이죠. 김민석 국무총리, 떠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말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누굽니까? 자연적으로 비교되는 사람. 장래희 정청래 민주당 대표죠.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약간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약간 좀 빨랐죠. 김민석 총리는 2025년 7월 7일 날 총리에 취임했고, 정청래 대표는 8월 달에 이제 대표에 취임했고, 약간 앞섰는데, 김민석 총리가. 불과 뭐 별 차이는 없고, 그건 이제 김민석 총리도 지금 5개월이 다 돼가죠. 12월 7일이면 5개월이 다 돼가고, 정청래 대표도 그 4개월 넘고 5개월이 다 돼가는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어떤 국무총리, 한 사람은 민주당 대표로서 어떤 행보가 눈에 띄게 차별화된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왜 뜨는가? 왜 지금 뜨고 있는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뜨고 있는 거예요. 발견한 거죠. 능력 있는 분이다. 잘한다. 미래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뜨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일부러 어떤 활동을 대단한 활동을 해갖고 무슨 언론에 자주 나오고 이래서 뜨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전을 해갖고 뜨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5개월 정도의 국무총리를 수행한 걸 보고 그 당원들이나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새로운 이 김민석을 발견했군요. 그러니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제 이 김민석 총리가 자기가 변호를 지었잖아요. 자칭. 새벽 총리. 새벽을 여는 총리. 어떤 새벽 총리라는 별명을 자기 스스로 지었잖아요. 나는 취임하면서 일성이 뭡니까? 나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조용하게 이제 내실있게 총리로서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진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나대지 않으면서. 할 일은 하는. 나대지 않으면서도, 시끌벅적하게 말로 떨지 않으면서도 할 일은 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뜬다. 그래서 뜨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최근이죠. 며칠 전이죠. 광주도 방문하셨더라고. 광주에 또 방문을 하셔갖고, 어떤 5월 연금들을 기리고,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면서 5월 연금들을 기리고, 그리고 이제, 기아차, 광주, 공단도 방문, 또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 송정시장도 방문, 또 상인들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행간에는 이런 어떤, 전라도 광주를 방문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래 보는 또 시각도 있어요. 행간에서는. 이제 내년 8월 달의 민주당 대표 경선을 의시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의 민심 다지기 아닌가. 전라도 광주 민심을 다지기 위해서 광주를 찾은 게 아닌가. 그래 또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물론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필적 총리의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고, 요즘 그런 시각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우리가 볼 때는 자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하고 비교된다. 정청래는 솔직히 말썽만 지금 일고 있잖아. 쓸데없는 일을 해갖고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분열시키고, 그 이재명 정부에 도움은 안 되고 뭐 그냥 막 방해만 하는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청래는 심각하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정청래 때문에.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완전 차별화되어 있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 격이 다르다. 김민석 총리하고는 격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청래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1인 1표제 그걸 강행해갖고,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응? 물론, 대다수 지지자들이나 깨어있는 당원들, 민주시민들은 지지하죠. 1인 1표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그거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찬성한다고. 언젠가는 거 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어떤 정정의 순수성, 진정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걸 나쁘게 이용하면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거의 시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지금 현안이 천인데 처리할 것이, 내란 척결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법안, 내란 척결을 위한 법안,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 언론 개혁을 위한 법안, 법을 만들 생각 안 하고 딴짓만,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재판에만 관심 있는 자기 어떤 정책 입지만을 위해서 하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 대표 연임을 노리는 꼼수를 하는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실질적인 내란 척결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이 안에서라도 이제 행정부면을 해야 된다 해갖고 다른 어떤 부서는 그런 영역이 아니니까 어쨌든 총리가 어쨌든 국정의 2인자 아닙니까? 행정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뭡니까? 헌법 존중 TF를 가동시켰잖아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제 그걸 제의하면서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거 좋은 제안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 대통령의 동의를 얻고, 응? 헌법존중 TF. 그게 뭡니까? 물론 뭐 헌법존중 TF가 다른 말로 하면 또 내란 척결 TF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주목적이에요, 사실상.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제1의 사명은 내란 세력 척결이다. 내란 세력의 완전 진압이다. 내란 잔당들이 완전 소탕이다. 그 동조 세력, 주도 세력, 모든 내란 세력들에 대한 완전한 척결이 이재명 정부의 제1의 사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다. 물론 민생회복, 경제성장, 외교, 국방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최고의 사명은 제1의 사명은 다른 것도 물론 잘 해야죠. 수행해야죠. 그러나 제1의 사명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내란을 제압하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언론봉의 힘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 세력 척결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장 먼저 인식하고 계시고, 이 사명을 알고 계시고, 그러고 또 김민석 총리도 이 사명을 진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내란 척결을 위한 어떤 TF를 그런 걸 제안해갖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갖고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척결을. 그러니까 행정부 내의 요소에 각 부처에 있는 내란에 동조한 사람, 관련자들, 그걸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적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복수한다, 독재다 이런 식으로 저다는 비난하자면 그건 개소리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내란 세력의 척결 없이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역사적인 이건 과업입니다. 내란 세력 척결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역사적인 청산을 못했잖아요. 친일파도 청산 못했고, 군부 독재자도 청산 못했고, 그러니까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윤석열 같은 괴물이 또 탄생이 된 겁니다. 역사적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친일, 매국, 또라이, 광신자, 파쇼, 파시스트들이 나타나갖고 역사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다시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나라에 계엄이라는, 내란이라는 쿠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완전한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악순환이 반복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누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야 경제도 발전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없는 경제도 없고 경제 없는 민주주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거 이제 내란 TF를 가동하면서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잖아요. 물론 이제 귀국했지만은 그 7박 10일의 중동 아프리카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 이제 해외에 나가 부재니까 국무회의 이제 의장이 되는 거죠. 총리가. 의장으로서 이제 주재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시냐, 김정일 총리가. 내란 척결에는 이 김민석 총리님 발언입니다. 국무회의 석상의. 내란 척결에는 어떠한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내란 척결에는. 내란의 심판, 척결에는 어떠한 지연도 있을 수는 없고,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지 않는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지. 지연도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내란 심판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거지. 내란 척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 총리가. 지금 내란 척결에 어떤 저항 세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부도 저항하고 있고,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부도 내란 척결에 동조 안 하고, 저거대로 놀고 있고, 정부 각 주요소에서의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또 아래를 들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강력하게 이건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총리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말로만 떠드는 정책이냐면 전혀 다르다. 차별이 돼 있다. 완전히 길이 다르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그렇고, 얼마나 말로만 떠들었습니까? 내란 척결, 국민의힘하고 악수도 안 한다. 반성 안 하면 악수도 안 한다. 내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킬 거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 뭘 하겠다. 말로만 떠들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할 일은 뭡니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결국 국회라는 건 입법부잖아, 입법부.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검찰 개혁을 위한 세부적인 법안, 언론 개혁을 위한 법안,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야 그게 실질적으로 내란 척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개혁이. 그런데 그런 법안 처리는 한 개도 안 나오면서 말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말만.
법안으로 승부를 봐야지. 법으로. 법을 만들어 갖고 계획을 해야 되고 모든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법 없이는 뭘 계획하고 뭘 체결합니까? 실질적인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민주당이. 근데 그런 거에서는 지금 완전히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정청래 리더십이 문제였는 거예요. 그런 정청래가 대표가 그런 걸 이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자기 정치 입지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당권을 더 틀어지고 안돼 민주당을 접수하고 대권까지 내가 묵을 수 있을까? 친문 세력들 끌어들여갖고 친문의 부활을 노리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서 자기들이 정치적 입지만 지금 생각하는 거야. 민주당 이재명 정부야 성공하든 말든 내랑 세력 척결이 되든 말든 쇼만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고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민석 총리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는 말만 떠드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내란 세력 척결에 최근에 그 국방부에서 그 김상환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법무실장이 그 윤석열이 내란 때 12.3 내란 때 개헌버스를 탄 사람 개헌버스 윤석열이 지시로 그 계룡대에서 장성들 이제 윤석 지시가 내렸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장성들이 서울로 오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실상 윤석열 내란에 항거하지 않고 동조한 거지. 그냥 개헌버스에 타는 거야. 개헌버스. 그걸 일명 개헌버스래. 개헌버스에 탑승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로 징계를 내렸는데 어쨌든 그게 10일 근신 징계를 내렸어. 10일. 솜살 같은 징계를 내는 거죠. 말이 징계지 이게 징계입니까? 10일 근신. 이 사람 계급이 준장이에요. 준장. 변화나 장성이 장성급이에요. 완스타예요. 완스타. 준장. 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 바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재검토 지시를 내는 거죠. 엄정한 재검토 지시를 내는 거죠. 국방부에. 다시 해라. 징계 다시 해라. 그것이 10일이 뭐냐? 이게 무슨 징계냐?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그것이 10일이 찬다 그냥? 다시 해라 징계. 그래서 지시를 강력한 지시를 내렸죠. 그러고 하루 만에 다시 국방부에서 재징계 했죠. 이 법무실장에 대해서. 그래갖고 1개국 강등 그 준장이었는데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됐어요. 이 중징계지. 1개국 강등하는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무거운 징계예요. 장성에서 장군인데 대령으로 이제 떨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강력한 징계입니다. 중징계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징계 내려야지. 그 윤석열 내란 때, 윤석열이 내란에 한 거 안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장성급으로서. 엉뚱한 자기 처신에 대해서 행동을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김정일 총리가. 물론 이 사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받고 나서 이런 지시를 했다 이러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총리 마음대로 행위 아니고 일단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해라. 응? 그러면 이런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잘한 거죠, 김정일 총리가. 예? 이런 게 이런 어떤 그 재검토해갖고 또 강력한 지시를 내려갖고 다시 이 사람이 강등됐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큰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재명 정부 만만치 않네. 흐물흐물한 정부가 아니네. 이재명 정권이. 그래 보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들이 볼 때, 각 부처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이 볼 때,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눈망울만 굴리는 내란에 동조했다가 또 요부터 저부터 고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정부를 함부로 못 보는 거지. 조심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재명 정부 만만치 않네. 한 번 했다 큰일 나겠네. 그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들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 쪽, 민주주의 정부가 서면 이 공무원들이 겁을 안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겁을 안 낸다. 너무 신사적으로 하고, 선비질만 하고 나니까 민주당 정권에 들었으면, 그래, 겁을 안 낸다잖아요, 공무원들이. 국짐 애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겁을 낸다잖아요. 국짐 아들은 처벌해버리거든. 저거 마음에 안 들면은, 예? 벌을 내리고 이러니까, 바로바로 막 자르고 이질을 하니까 겁을 내는 거야, 국민은. 그래, 민주당은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는 겁을 안 내는 거야, 국민들이. 그런 문제, 그것도 큰 문제점이에요. 그런 거를 이런 하나의 사인이 딱 보면은, 아, 과거 민주당 정권이 아니구나. 이런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진짜 김영철 잘한 겁니다, 이거. 공무원 사회이든, 얼마나 그 공무원 사회가 민감하니까, 이걸 보면은, 떠는 거지, 저거들도. 그냥 김정일 총리의 역할은, 활약은 이거 보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성공적으로 끝난 그 APEC, 경제 APEC도 결국 1등 모신이지, 김정일 총리가. 물론 다른 분들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도왔지만은, 일반 공무원들도 뭐 경찰 뭐 다 1등 모신인데, 특히 이제 대단한 역할을 했다, 김정일 총리가. 이건 대통령도 인정한 거예요. 그 APEC 선거를 끝나고 그 끝난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아, 우리 김민석 총리가 참 큰일을 했다. 에펙 성공에. 우리 박수 쳐주자 하면서 박수를 주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인정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개최되기 전에 얼마나 그 공을 들였습니까?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비하고, 10여 차례나 경기를 방문하면서 준비 과정을 체크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꼼꼼하게 세웠잖아요. 뭐든지, 제가 한 번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디테일이 가요, 디테일. 디테일이 모든 걸 잡았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지만은, 강하고, 김여정 총리가 보니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테일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APEC 성공, 어떤 준비 과정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가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반면에 또 정청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비교되죠.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가 이끄는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어떤 60% 회복이 됐는데 갤럽 조사에서 60% 회복으로 나오고 했지만은 사실상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나 활동에 비해서는 성과에 비해서는 60%도 적은 거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한 70% 80% 나야 된다, 지지율이. 대통령이 하는 걸 봐서는, 어떤 수행, 정도를 봐서는. 그런데 뭐 6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물론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지만은 60%도 가만두면 넘으니까. 그러나 7, 80% 나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그래, 나와야 정상이다. 이걸 왜 7, 80%못 나오느냐. 그럼 민주당이 이걸 가로막고 까먹고 있다. 지지율 상승에. 응?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그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민주당이 최소한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해도, 역할을 해줬음에도 대통령이 최소한 70% 이상의 지지율 나오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어떤 비교, 대비, 김민석과 정청래. 그러니까 김민석과 정청래 두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는 것도 견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두 사람의 능력과 자질은 이미 판가름 났다.
앞으로 누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적임자인가? 누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암적인 존재인가? 판명이 났다. 내년에 어떤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내년에 어떤 6월에 지방선 큰 어떤 전국적인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라는. 그리고 또 8월 달에 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또 큰 선거가 있잖아요. 대표 어떤 경선이 있잖아요. 8월 달에. 근데 현재 좀 김민석 총리에 대한 한국 거치에 대한 어떤 말이 많잖아요. 어떤 뭐 사람은 뭐 서울시장에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대표에 나와야 된다. 민주당 대표에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뭐 그게 남아있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항상 뭐 언제 바뀔지 모르고 항상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내년에 김정일 총리가 과연 서울시장에 출마할지 안 가면 대표에 출마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물론 이제 김정일 총리는 서울시장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분명히 밝혔어요. 다른 분이 저보다 좋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간다. 출마는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떤 점 말씀하셨느냐. 그거는 대통령의 어떤 인명권자의 어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딜 나간다, 어디 출마한다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나간다, 민주당 대표에 뭐 안 나간다 소리도 아니고 나간다 소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가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는 뭐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든, 또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든, 어떤 역할도 해도 훌륭하게 수행할 그런 능력자다. 뭘 해도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다. 총리직을 계속해도 좋고, 서울시장에 또 출마도 좋고, 민주당 대표에 출마도 좋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내년에 가서 선택을 하겠죠, 본인이. 어떤 것 해도 그거는 좋다. 대체로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 대표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죠. 그 우리 지지자들은 당원들이나 깨어있는 정청래 하는 걸 보고 이제, 응? 정청래는 쫓아내는 그 사퇴시켜야 되고, 더 이상 연임을 해서는 안 되고, 최적임자는 김민석 총리다. 민주당 대표가 될 사람은 그래 보고 있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뭐가 또 마음에 들어요. 새벽 총리라는 그 별명 있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새벽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새벽에 이런 김민석 총리가 뭐 때문에 새벽 총리라고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스스로. 보통 우리가 새벽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침에 그 시내버스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출근하는 사람분들. 그런 분들이 다 어떤, 일반 서민들이잖아요. 인력시장에 나가시는 분들, 안 그러고 어떤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 장인들. 그런 진짜 민초들이잖아요, 민초들. 서민들. 그런 분들이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그런 의미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새벽을 여는 총리가 되겠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처리했다는 소리죠.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 인력시장 그런 데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어떤 뭐, 아침 한 끼를 어떤 천연에 대접하는 그런 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의 가게로 찾아가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대의 그 청년들을 자주 만나고 미팅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좀이라도 도움 주려고. 그러니까 참 마음에 든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진짜 뜨고 있다. 김여정은 당연히 뜬다. 뜨기 이제 자기가 뭔가 김여정이라는 인재가 새로 발견된 거다. 우리 민주 진영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원들이나 민주시민들이 김여정을 재발견하고 키우고 있다. 인물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뜨는 거다. 결국 인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인물은, 큰 인물은 결국 그 지지자들이 만드는, 국민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국민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야 큰 인물이 되는 거, 큰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재발견한 거다. 김여정이라는 인재를. 그래서 뜨는 거다. 근데 반면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정청래는 지고 있다. 지는 정청래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약속하며 이만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경례는 생략하고 안녕히 계십시오.